경기 후 클럽 월드컵을 독점으로 제공하는 스포츠 전문 채널 DAZN과의 인터뷰에서 비티냐는 이 장면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에 대해선 이미 감독, 동료들과 함께 논의한 적이 있다. 보통 덴벨레가 찬다면서 오늘은 내가 차는 차례였지만 나는 공격수가 아니다.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골이 필요한 공격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이강인에게 기회를 넘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은 득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동료의 배려를 득점으로 완벽히 보답했습니다. 그는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자신감 있게 오른발로 강하게 찬 볼을 골문 좌측 하단으로 정확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골키퍼 얀 오블락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고 이강인의 슛은 골망을 흔들며 경기의 마지막 골로 기록됐습니다. 골 직후 이강인은 자신에게 페널티킥 기회를 넘긴 비티냐에 감사를 표하며 가리키는 듯한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비티냐는 물론 네베스, 하키미 등 동료들이 이강인 곁으로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네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개편된 형식으로 처음 치러지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득점한 첫 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리그, 프랑스컵에서 모두 우승하며 유럽 트래블을 달성한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축구 역사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무려 7개월 만에 PSG 소속으로 마침내 골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이강인이 지난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전에서 터뜨린 골 장면을 한 인도 축구 전문 매체가 조명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두고 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자국 선수와 비교하면서 퀄리티의 차이라고 덧붙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매체 IFTWC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비슷한 상황의 두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10일 인도와 홍콩의 202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3차 예선 C조 2차전 경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날 한국과 쿠웨이트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최종전 경기 장면이었습니다. 두 장면 모두 골 지역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왼발 슈팅 기회를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신 인도의 리스톤 콜라코는 수비수의 방해 없이 사실상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상대 수비와 가깝게 붙어 있어 오히려 슈팅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득점 가능성은 오히려 콜라코 쪽이 더 높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콜라코가 찬 왼발 슈팅은 골대를 완전히 벗어나 관중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이 찬 슈팅은 강하고 낮게 깔려 그대로 쿠웨이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인도는 이후 결승골을 실점하며 홍콩에 0대1로 졌습니다. 이강인의 골은 1대0의 리드 상황에서 승기를 굳히는 쐐기골이 됐습니다.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한 매체는 콜라코의 슈팅은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 못했지만 이강인의 슈팅은 골로 연결됐다며 이것이 퀄리티의 차이라고 조명했는데요. 선수의 퀄리티의 차이가 결국 비슷한 장면에서 득점과 득점 실패로 이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 게시글엔 코끼리와 개미를 비교할 순 없다거나 이강인을 그와 비교하는 건 이강인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등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치른 경기에서 매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인도 언론이 이강인과 인도 선수를 비교한 것 같은데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갭이 있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홈에서 쿠웨이트를 상대로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 나선 이강인은 소신과 앗을 중간에 걸친 발언으로 팬들의 설왕설래를 불렀습니다. 경기 후 홍명보 감독과 함께 인터뷰를 나선 선수는 승리의 주역 중 한 명인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 자리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인터뷰를 남겨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장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후 그라운드에 나설 때마다 팬들의 야유와 마주쳐야 했습니다. 불공정 선임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프로팀 울산을 이끌던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지휘를 맡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임생 이사와의 비공식적 면담 이후 마음을 돌려 대표팀 감독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엉성한 행정력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특히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충격적 진실을 모두 폭로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국회 감사에 불려가는 등 한바탕 흔들리고 체제 개혁 이야기가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후 행보마다 질타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이를 두고 기자회견 막바지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협회 소속이고 감독님은 저희의 보스시다라며 너무 비판을 하시면 선수들에게도 타격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래야 월드컵에 가서 잘할 수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또 믹스트존에서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다. 특히 기자분들과 유튜브 쪽에서 협회에 대해 얘기하신다. 결국 팬들은 기사를 보고 얘기를 들으신다. 선수들은 좋은 분위기에 많은 팬들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원한다. 당연히 협회도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수들도 알고 있으며 협회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과도한 비판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는 즉시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오갔는데요. 일각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강인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축구협회는 또 숨어서 입장 전달만 하고 있다는 옹호 발언과 좀 더 투명한 축구협회를 원했는데 어떻게 마냥 옹호만 할 수 있느냐 이번 발언은 괜히 한 것 같다 자기 소신을 걸고 말한 박주호 선배를 바보로 만들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라고 말한 게 가장 큰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보스라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보스를 협회를 혼쭐 내달라는 뉘앙스 같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장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독을 보이콧하는 분위기로 흘러 선수단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별개로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이후 해명 및 수습 과정을 살펴보면 리스크가 큰 발언임에는 틀림없는데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 축구협회는 전강위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플레이, 스타일, 축구 철학 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국내 감독들의 자료는 크게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한 외인 감독은 장문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고 주장했는데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하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 성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대표팀 감독으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축구협회는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 후보군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요구하는 면담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는 과정은 그 어떤 절차보다도 공평하고 모두에게 똑같고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박주호 전 위원의 폭로의 명예훼손이 아닌 비밀유지 서약을 이유로 대며 법적 조처를 언급하던 축구협회입니다. 끝내는 이마저도 불발됐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이야기가 돌자 서둘러 해명문을 들고 왔지만 대중을 이해시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협회장 체제는 이어지고 있으며 뚜렷하게 바뀐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해오던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회 소속 선수 입장으로는 말맞다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외부 언론, 여론까지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